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바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어찌 보면 우회적인 경고장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임팩트는 굉장히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시중은행 금리는 완전히 엇박자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주담대 금리 압박이 이어지자 상생금융이라는 분위기가 갑자기 조성이 되면서 눈치를 시중은행이 슬슬 보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시중은행 최저금리와 최고금리가 정말 눈꽃만큼 내려간 걸 볼 수 있습니다. 0.18% 정도가 내려갔는데요. 정말 목에 걸리겠어. 근데 이거 상반기에도 시중은행이 눈치 보면서 상생금융이라는 캐치프레이즈 걸었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던 그런 스탠스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상생금융 혜택은 소액 대출을 통해서 자금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금융 혜택을 주기보단 일단 금리를 낮춰주는 것으로 비교적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볼 때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버리면 다시 대출 금리는 소폭 하향 추세로 가다가 그 내관을 건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고질적인 가계부채 문제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11월 8일자로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동향보고서를 보면 10월 중 은행 가계대출이 전체 지표로 볼 때는 증가 규모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소폭 축소가 되는 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10월은 전체 가계대출이 6조 3천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7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전달 9월보다 2조 4천억이 확대가 됐죠. 이렇게 가계부채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도 들죠. 주담대는 고금리가 빗발치는 와중에도 5조 2천억이 늘어서 지난달 5조 7천억보단 5천억 정도가 줄었다고는 하나 또 찡개찐이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리 극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대신 주담대가 주춤한 사이에 물론 은행 창구가 깐깐하게 주담대 기준을 올려버리기는 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수요는 막히면 물이 돌아 흐르듯이 신용대출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죠. 신용대출은 1조 1000억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도표로 봐도 확실히 10월 증가량 무시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전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거에 엄청난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 가계 대출이 이런 식으로 전혀 브레이크를 달지 않은 채 마치 더욱더 달릴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준 듯한 느낌도 드는 건 바로 지금 주담대 자격 조건 강화 그리고 금리까지도 깐깐했던 태도를 갑작스럽게 한 주 만에 돌변 오프라인 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 은행까지도 가세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이러다가는 오늘 한국은행이 내놓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기업 대출 역시 대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계속적인 대출 증가폭을 늘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당연히 리스크 증가로 인해서 이연된 대출금 상환에 대한 명목으로 대출 증가폭이 축소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 PF 시장이 가장 어려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만큼 자금 땡기기가 여의치 않아서 도산을 도미노식으로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도표에서도 은행 기업 대출 자체가 많이 얼어붙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죠.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시장 동향과 함께 내놓은 한국 수출 현황을 봐도 1년 전 실적에 미치지 못하면서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동남아, 일본을 상대로는 수출이 굉장히 부진한 측면이 있고요. 전년 동월 대비 4.4% 정도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역국에서는 중국 대비 마이너스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마 중국에서의 결손이 수출 지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경상수지가 54억 달러로 흑자로 집계가 됐지만 9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는 대략 35%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뚜렷한 불황형 흑자 형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입 부분에서 전년 동월 대비 16.5% 정도 감소, 특히 유가가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수입이 20% 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상당히 경제 지표가 그리 튼튼한 것은 아니다. 여러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오늘 한국은행 발표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생산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빚이 급속도로 늘어간다는 건데 이렇게 빚이 쫙 깔려있는 상태에서 경제가 자꾸 드러누워 있으려 하고 게다가 금리가 한국은행 분석대로 국고채 금리 특히 미국채 10년물이 폭발을 하게 되면 국내 국고채가 그대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제일 서민을 괴롭힐 수 있는 금리 부담은 도표에서 나오는 대로 미국채 10년물 은행채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주담대 금리를 극도로 자극해서 은행들이 상생금융을 아무리 젠틀하게 펴나간다 해도 전혀 피부로 와닿는 금리 인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금리가 펌프질하게 되면 빚폭탄이 돼서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고스란히 엄청난 자금 부담의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 케이스가 바로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되는 1년 전 분양했던 신축들인데요.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500세대, 강동 헤리티지자이 1299세대,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700세대, 올림픽 파크 포레온 10,000가구가 넘죠. 장이자일 레디언트 2,800가구, 전체 66개 단지 43,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기존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돼야 여기 의무적으로 들어가 살지 않아도 되고 전세도 줄 수 있어서 이거 잔금 부담에서 해방이 되는데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그냥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당첨자들은 입주 일정에 맞춰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요. 일단 전매도 안 돼, 전세도 안 돼, 이중고가 압박을 하게 되고 특히 그 집값의 절반 이상이 대출일 텐데 고금리로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을 거고 전세 주지 못하면 다시 대출 계획 실행해야 하고 이 와중에 새로운 대출 내야 한다는 게 그냥 앞이 깜깜하게 되는 거죠. 만약 실거주 의무를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본인이 지금 전세를 살고 있다면 당첨된 집 전세로 돌려서 보증금으로 잔금 처리하고 계속 전세로 눌러앉을 계획이었는데 이제 뭐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되니 들어가 살아야 되죠.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직접 구해주거나 집주인 중개 수수료도 부담을 해야 하는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처리를 못하는 극악의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은행 고금리 상황을 정면으로 맞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그냥 얼마나 아찔하겠습니까? 만약 영끌까지 해서 당첨까지 오는 영광을 만들어냈다면 더욱 상황은 암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입주 시점 다가오면서 전세는 못 줘서 잔금은 못 구해. 대출은 땡겼는데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고 전매까지도 못하게 됐으니 그냥 발을 동동 구르게 생겼다는 거죠. 지금 거래량이 죽어버린 관계로 하루가 다르게 낙폭이 벌어지는 실거래가 등장하고 있죠. 서울, 도곡 쌍용 예가 9억 이상이 폭락하는 40% 하락, 삼풍 역시도 5억 이상 하락을 했죠. 레미안 웰스트림 여기도 11월 들어서 4억 이상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숲 푸르지오 4억 가까이 24%가 빠졌습니다. 이젠 서울도 낙폭이 제법 큰 거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음 주 되면 더욱 하락세의 파이는 커지겠습니다. 경기도 판교원 12단지 힐스테이트 6억 이상의 폭락 38%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 센트럴자이 4억 이상 빠지고 있고요. 31% 하락. 경기도 역시 한눈에 봐도 낙폭이 아주 세게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인천은 더샵 그린스퀘어 11월 들어서 4억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29% 하락입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송도 3차 2억 7천 하락 26% 정도 빠지고 있네요. 인천도 확대되는 증가폭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오늘 내놓은 대출 상황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요. 금리도 불안정, 경제 지표도 그리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앞으로 더욱 집값 추이는 위태로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한국은행이 발표한 오늘 지표는 상당히 암묵적인 경고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대출 관련 부분이 이 와중에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건 정말 리스크 자체를 더 키우는 거고요. 시중은행이 다시 상생금융이라 하면서 금리를 낮추는 게 가계부채를 더 키울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뭔가 엇박자가 나죠. 경제 전반이 완전한 흑자로 돌아서기에는 상당히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앞으로의 집값이 가시밭길일 건 분명해 보이는 지표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